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과 둔지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구에 있는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가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산이 용의 기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바로 용산으로부터 붙여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용산 미군 부대가 주둔되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산은 둔지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용산부터 보게 되면 용산의 경우는 지금의 안산인 무악산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땅의 기운이 이 애옥의 아연을 거쳐서 만리제를 지나서 한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맥에 바로 높이 70m에서 80m 사이의 산이 바로 이 용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둔지산이라는 것은 목멱산인 지금의 남산에서 부하치를 거쳐서 흘러내려온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용산은 그래서 서쪽에, 둔지산은 이렇게 동쪽에 70m 내외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으로서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이 만초천이라는 개천을 경계로 해서 이 지역 자체가 별개의 마을을 구성해 왔었던 것이 조선시대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수선전도를 보게 되면 이 수선전도에서도 용산과 그리고 오른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둔지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만초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개의 산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용산하게 되면 오늘날과는 다르게 바로 이 용산이 있었던 지역을 지금의 원효로 지역이 용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성당이 있는 자리가 지기 용용자 용산으로 불려졌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지금 성심여고가 있는 곳에 있었던 용산 신학교 자리에 그 성당이 있는 지역들을 포함하는 지역이 예전에 말 그대로의 용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강변에 이 새남터 순교선지를 거쳐서 지금 강북 강변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어지면서 한강 철교가 놓여 있는 지역이 원래 용산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용산이라고 지칭되는 지역은 둔지방이라고 불렸던 둔지산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넓은 둔토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넓은 평지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둔지방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용산 지역과 둔지산 지역은 이렇게 별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용산 지역은 15,000이고 이 둔지방의 경우는 3,500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용산방이 훨씬 더 거주인구도 많고 발달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한강변의 이 용산 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나루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용산 나루였었고, 그래서 이 군자감이라든지 만리창이라든지 벼령 등이 바로 이 용산 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었고, 그 고개 너머에는 사창에 해당되는 마포나루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포나루와 용산나루라고 하는 것이 물류의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방 지역의 거주 인구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이 마포나루 쪽에서는 이 주로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진했던 것에 비해서 바로 용산나루 쪽에는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용산방 쪽이 훨씬 더 번화했었던 거에 비해서 이쪽 둔지방 쪽의 거주 인구가 훨씬 적다 보니까 점차 둔지방 쪽을 일본군이 주둔지로 이렇게 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것 전체를 그들의 군사 기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이 노량진 너머의 이 신촌 지역 일대를
용산역을 개설을 함으로써 서울로 진입해오는 중요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동쪽 지역, 둔지방 지역을 용산군 지역으로, 그리고 그 서쪽 지역, 일찍이 이 용산방이 있었던 지역의 언덕 지역은 새롭게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토마치를 두게 됨으로써 용산 전역이 결국 일본인들이 대륙 침략의 중심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과 일본군의 거주 지역으로, 주둔 지역으로 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용산역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곳의 철도 공장을 비롯한 각종 관사, 병원 등이 이곳에 포진을 하게 되고, 그 동쪽 지역의 둔지반 지역에는 군사령부가 주둔을 하게 되고, 그 서쪽 지역에는 새로운 일본인들의 거주지역이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17년에 이 지금 둔지방 지역에 조선군 사령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국 이들 이방인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빼앗긴 땅이 되게 되고, 그들의 왜곡에 의해서 결국 둔지방이라는 지명을 잃어버리고 이곳 자체가 용산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바로 지금 이 철도가 놓여 있는 용산역을 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철도망이 이렇게 개설되어 경원선이 놓여지고 경의선, 경부선 등의 다양한 노선들이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 그 결과로 이 용산 일대의 지명 자체가 결국 둔지방이라는 지명 대신에 용산으로 통합되게 돼요. 용산역, 신용산역, 용산 이런 명칭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에 이곳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명칭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용산 기지, 용산 미군 기지라는 명칭이 쭉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즉 둔지방 일제는 여전히 용산 미군 기지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효창동과 원효로 일대에는 소위 모토마치라고 해서 일본인 구역들이 이렇게 존재해 내려오게 되면서 원래 용산 지역의 명칭은 동쪽의 둔지방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는 시점에 원래의 둔지방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산과 둔지산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